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이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에 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에 조속한 피해 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원에는 산재보험료, 장애인 부담금 납부기간 유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와 함께 지난 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공동선언의 내용으로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쉬는 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해소, 코로나 장기화로 맞벌이 자녀의 가정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통합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년과 21년 각각 8만 개, 총 16만 개 중소벤처기업이 화상 내에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 외에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 보완,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이 42.8%에 달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57.2%였으나 지난해보다 9.6%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채용 예상 규모 역시 30%나 급감했습니다. 다음은 노동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호텔 면세점 여행사 등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관광업계 노사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 종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내에는 감원하지 않도록 노력, 관광산업융자 제도 개선 및 중소자영업자 대상 경영지원 컨설팅 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판교의 IT게임 업체들이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속속 재택근무로 다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전사순환 재택근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31일 이후 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인력 전망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중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인력 경쟁력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대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난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경연은 5년 후에도 인력 부족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상위직급인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직접 적용 대상인 전문 직원들만 대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병원 직원이 사직을 종용하는 병원 이사장에게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를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개월분 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경쟁구인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 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무단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의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